수아야. 엄마 왔어. 엄마가 저기 떠와 인사도 안 해? 언니가 나 소리 읽으면 안 된다고 때렸어. 왜 그래? 초등학교 3학년 1학년 아직 어린 두 딸과 다리가 불편한 팔순의 시어머니. 그녀가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다. 빨리. 그래 장난당하지 말고 일어나요. 빨리. 책 너무 두껍다. 빨리 해야 돼요. 알았지? 9시 퇴근에 들어오면 옷도 못 갈아입고 하는 일이 아이들 공부 봐주기다. 알았어요. 몇 글자야? 3학년 수아는 제법 의젓하게 제 공부를 하는데 1학년 수미는 아직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하다. 불꽃 울끌불끌 타풍님도 바람을 기다려요. 바람이 파도를 만들어 엄마나 딸이나 헷갈리긴 마찬가지. 땅으로 외국에서 온 엄마에겐 초등학교 1학년 국어도 바다는 결코 쉽지가 않다. 바다. 뭐지? 파도? 바람이 파도를 만들어 바다를 바다 아닐까? 바다 아닐까? 바다 같은데. 엄마가 한국어에 서툴다 보니 아무래도 가장 신경 써 챙기는 게 국어 공부다. 이거야 오능이야? 이거 왜 그래 60점 했어? 엄마 언제 승리 받았어? 언니는 해 40점 받았어. 뭐라고 잘못한 건 엄마 봐라. 언니 때문에 아니 한 개 수미의 받아쓰기 점수는 적잖이 충격이다. 맞다고 했거든. 근데 네가 예습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매번 해서 해야지. 아니 연습 계속했어. 근데 뭐 오늘 했는 거 60점밖에 안 되잖아. 어? 대충 하지 말고. 엄마 자기 자신의 얼굴을 그린 김은 뭐야 하는 책 안 읽었네. 책 안에 있는 거 아니야? 맞아. 자산? 자상이 뭐야? 검색하면 되잖아. 왜 그래? 검색하면 안 돼. 왜 안 돼? 몰라면 검색해야지. 할 수도 있잖아. 해봐야지 알지. 목적은 안 되는 거면 어떡해. 스스로 그림자기가 좋아서겠지. 잠깐만. 이게 있네. 왜 없다고 해? 스스로 그린 자기 좋아. 엄마를 상심에 빠뜨린 건 40점 맞은 수미인데 불똥이 엉뚱하게 수아한테 튀었다. 책 안에 수미 그거 하고 싶으면 제가 많이 도움 못 줬는데 가끔씩 한두 개 단어는 문제든지 몰라면서 이제 그 인터넷 검색하고 안 그러면 제가 검색 안 나오면 제가 아는 엄마들 이렇게 전화해서 물어보고 이렇게 했어요. 어려워요. 좀 힘들고 이제 제가 많이 몰라는 때문에 애들 많이 도와줘서 많이 못 도와줬어. 분홍비를 사실 수아에게 내는 짜증은 자신을 향한 것이다. 혼자서 아이들을 챙겨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출발한 조바심이다. 미안하지만 아이지만 특히 그네한테 이제 많이 미안해요. 뭐라 하는 것도 많고 잘해라 하는데 저는 잘한 것도 없네. 자꾸 애한테만 기대하니까. 미안했어. 엄마는 많이 해줘야 되는데 내가 못 해줬어. 화낸 게 미안해서 아이들에게 줄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해봐, 엄마 해줄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주면 돼? 아이들은 신이 났다. 늘 바쁘기만 한 엄마가 함께 놀아준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어때? 완성. 엄마, 예뻐. 수미 잘하네. 애교 덩어리 막내 수미는 할머니의 머리에 핀을 꽂아드리는 것도 잊지 않는다.
됐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잃은 후로 웃음도 잃어버렸다. 이번 뒤에서 못하겠어. 제목 뒤에가 붙었나? 그런 할머니를 웃음 짓게 만드는 건 언제나 막내 수미 몫이다. 엄마 나 요거 만들 여기 붙여줘. 끼치기. 그냥 해야 언니 예쁘지? 이게 나 진짜 수미 여기 같아 귀여워. 빨리 골라봐 이게 나. 예쁜 얘기해줘야지 수미야. 그만 그거 한 개 꼽아줄게. 언니는 이게 나. 나도 이게 나. 야 봐봐. 예뻐 해봐라. 이제 한번 이쪽에 한쪽. 여기도 아이들이 예쁜 짓을 할 때마다 남편의 부재가 서럽다. 새로 해줘.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두고 남편은 어떻게 그 길을 갔을까? 여기. 아니야. 3년 전 남편이 신장암으로 사망했을 때 몹쓸 생각을 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절망에 빠진 그녀를 일으켜 세운 건 역시 아이들이었다. 제가 죽고 아이만 그 살아이 나면 지가 더 힘들잖아요. 엄마 없으면 더 힘들죠. 제가 책임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용기 내면서 알바도 뛰고 이제 일자리도 알아보고 그때부터 차츰차츰 일어났어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야 했다. 밥도 먹여야 했고 학교도 보내야 했다. 하지만 살림밖에 모르던 결혼 이주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없었다. 독하게 마음먹고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이 공부였다. 또 자. 응? 수미 엄마 갈게. 나 쉬워. 이따 한 5시인데 올 거야. 이따가 또 잘 놀아. 싸우지 말고. 응? 싸울 거면 니 엄마 혼날 거다. 그녀는 2년 전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입학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은 필수였다. 갔다 올게요. 네. 일요일 딱 하루 쉬는 날은 그렇게 공부에 반납했다. 오프라인 수업은 빡빡하다. 휴일에 한 번 일주일치 공부를 몰아서 해야 하는 수업이라 공부 양이 만만치 않다. 공진원 학생 한번 내볼까요? 지금 똑같은 거거든요. 그죠? 자, 8의 세제곱근을 3. 잠깐만요. 3. 3 맞네. 네. 그냥 3이라 적으면 안 되고 3제곱. 이게 똑같이 안 된다. 아, 맞아. 벅차긴 하지만 꼭 해야 할 공부고 꼭 따야 할 졸업장이다. 12분의 살다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잖아요. 또 만약에 다음에 또 통역이나 이런 거 필요하면 열심히 해야 되죠. 제가 지금 졸업증 없어서 이제 아무 것도나 뭐 생활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벌써 2년째 공부하고 있어요. 좀 술 먹자. 학교엔 다행히도 같은 베트남 출신 동기들이 많이 있다. 덕분에 학교에 가는 일이 더욱 즐겁다. 와, 맛있는 국 했는데? cái lá 뭐? 이거 먹어. 해야. 베트남 나지? 베트남 나죠. 국. 되게 많이 먹어야 돼. 이거는 산후 조리 이거 베트남 사람 많이 먹어요. 미역국 똑같아. 영양. 미역국하고 같나? 한 먹어는 볼게. 맛한 보자. 미역국 끓인데. 꼬리. 돼지 꼬리. 진짜요? 돼지 꼬리가 뭐야? 꼬리. 고향 친구들을 만나 웃고 떠들다 보면 가슴속의 외로움이 조금 달래지는 것도 같다. 우리는 돼지 한 조금 먹잖아. 옛날에 고향에 있을 때 많이 먹는데 얘 와서 반찬에 이제 좀 맞아 이제 이거 먹어 좀 맞아. 행복해요. 좋아.
왜냐면 저도 길이 같은 고향 친구도 있고 여기 언니도 똑같이 같이 모아주니까 올리면서 너무 재밌고 혼자는 아니니까 좋아요. 사실 베트남에서 못했던 공부를 한국에 와서 이렇게 하게 될 줄은 몰랐다. 어쨌든 지금 그녀에게 공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아이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이제 지금 공부하면서 좋았잖아요. 이제 저 생각은 뭐 공부 잘하도 못하도 공부하는 사람들 인정해 주거든요. 그런데 가정 때문에 공부 못하고 지금라도 뭐 열심히 해서 우리 아이 앞에서 좀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기간은 국토해양부고요.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임대료 지원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단다.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기초수급자가 돼 있으니까 정부에서 요거를 27만 원 월 내는 임대료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지금 우리는 신청을 받고 있고. 그런데 집 계약서에 문제가 있단다. 집주인이 얼마 전 바뀌었는데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은 것이다. 부동산 나중에 여기 이런 상태로는 만약에 사태가 벌어졌을 때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요 주인이 바뀐 지가 네 맞아요. 11월 29일. 주택공사 전세자금 지원을 받아 집을 옮기려던 동티로한 씨로선 걱정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계세요. 아 안녕하세요 사모님. 내주 없어요. 이렇게 제가 걱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9월달까지 입주 안 하면 선정하는 사람 이제 안 됐거든요. 좀 부탁드릴게요. 네, 9월달까지. 난해한 단어들, 해결하기 벅찬 일들. 이럴 땐 먼저 간 남편이 참 야속하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런 것도 있구나. 나도 없지 뭐들. 이 와중에 어머니가 또 분가를 말씀하신다. 왜 멀리가 뭐 내가 애도 좀 도와줘야지. 아 엄마 혼자 떡만 깔라고. 나는 방 한 개 뭐 싼 거 하나 얻어야 돼. 싼 방이 어디 가까운 데 있나? 방이 어디가 있겠나? 돈도 없는 게. 왜 없어? 엄마 자식이 있는데 해주겠지 뭐. 걱정도 하셨다. 그렇지. 자도 저 사기도 저런데 뭐 누가 해줄 사람 누가 했나? 응? 새삼 묵은 감정이 올라와 말이 곱지 못했다. 남편이 죽었을 때 시어머니는 살던 집의 전세금을 빼 막내 시동생에게 주었다. 덕분에 그녀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월세집을 구하러 뛰어다녀야 했다. 어머니는 당시 목돈이 급했던 막내의 사정을 모른 척할 수 없었을 거다. 어쨌든 이제는 다 지난 일.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며느리 앞에서 면목이 없으신가 보다. 저 혼자밖에 없고 여기 지금 애들도 어려서 같이 살고 식구 있으면 제가 또 든든해졌고 안 외롭고 그래 하는데 한 번씩 나가지 마고 달리고 그래 했는데 근데 어머니 불편한지 제가 힘들어가 봐 벌써 나가는지 정확하게 어머니 마음이 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부터 다리의 통증이 더 심해졌다는 어머니를 모시고 한의원을 찾았다. 잠은 좀 잘 주무세요. 잠은 잘 자요. 잘 잘 주무세요. 잘 때도 있고 못 잘 때도 있고. 식사는 잘 하시고요, 어머니. 끼니도 잘 챙겨 드시고. 가슴에 또 저거 있어. 뭐가? 뭐라. 하가 있어 여기 덩어리가 있어 여기. 이 가슴 여기 항상 똥 딸리는 것 같아. 답답한 느낌. 여기 그쵸? 달리는 것 같아. 어머니 뭐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길래? 우리 아들 때문에 그렇지. 왜? 그럼 이걸 어떻게 푸실 건데? 못 풀지 뭐. 왜? 어떻게 풀어? 나이 37살에 혼자가 된 어머니는 막노동을 하며 5남매를 키우셨다. 여기가 항상 자식들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게 평생의 한인데 얼마 전 둘째는 사고로 장애까지 입었다. 풀어드리면서 그래도 어머니 가슴에 가장 큰 대못을 박은 건 부모보다 먼저 떠난 남편일 것이다. 또 수업 일찍 보내고 또 둘째 삼손 아프니까 그거 때문에 어머니들 제일 큰 충격 받을 거예요. 먼저 자식 보내고 어머니 남으시는데 그 마음 상해도 지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같이 살아보는데 이렇게 영만큼 많이 힘든 건 처음 느꼈어요. 어머님을 위로하고 싶어 오랜만에 남편이 있는 납골당에 모시고 갔다. 남편과 함께 살았던 시간은 딱 6년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몇 배나 되는 시간이 그녀 앞에 남아있다. 어머니는 그 세월을 어떻게 견뎌내셨을까? 속을 드러내지 않는 어머니가 섭섭하긴 하다. 하지만 한편으론 그렇게 강한 분이었기에 모진 삶을 버텨내셨을 거란 생각도 든다. 서로 간에 못다한 말이 있다면 그건 가슴속에 들어앉은 슬픔이 너무 커서이지 미워서가 아님을 이제 그녀는 잘 알고 있다. 남편에게 다녀온 날 막내가 엄마의 심란함을 알아챘나 보다. 잘하네. 손 안 아파? 응. 괜찮아? 응. 그건 왜? 손 아프가 봐 그랬지. 물어봤지. 여기 뭉쳤다. 무서웠어? 어떻게 알아요? 여기 쭉 여기는 물렁물렁한데 여기는 떡떡해. 여기만 뭉쳤어. 응. 엄마 여기 왜 뭉쳤어? 모르겠어. 왜 이러잖아. 이 때문에 그런 거야? 나 안 뭉쳤어. 엄마 나 만져봐. 어이구. 맞지? 응. 엄마가 뭉치면 아니잖아. 일 많잖아 오늘. 어떻게 알아? 꽃집에 손님도 오잖아. 응. 턱 많이 움직이잖아 이쪽 팔. 응. 엄마 언니야 이따가 엄마한테 마사지 해주래. 그 전에는 욕심도 많은데 그 지금은 우리 아이 안 아프고 공부는 그냥 열심히 하고 있으면 돼요. 뭐 크게 공부 잘하면 저도 안 권하고 그냥 평범
사람처럼 그냥 가족 재밌게 잘 살아가면 좋겠어.